보통 10에서 15세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이 발견이 되지만 이르면 초등학생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자세 문제를 넘어서 성장기의 척추 변형이 심해지면 폐나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혹시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어깨 높이가 다르게 보인 적 있나요? 아니면 가방을 멜 때 한쪽 끈이 자꾸 흘러내린 적은요? 과연 이게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소아 척추 측만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10도 이상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10에서 15세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이 발견이 되지만 이르면 초등학생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어날 때부터 척추 기형이 있는 선천적인 경우, 뇌성마비, 근육병 등으로 인한 척추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 척추 측만증은 단순한 자세 문제를 넘어서 성장기의 척추 변형이 심해지면 폐나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외형 변화까지 이어져 심리적 위축도 동반될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기 때 척추는 키가 크는 동안 척추뼈도 함께 자라는데 한쪽이 더 빠르게 자라면 곡선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에는 이런 불균형 성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미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 중 약 40% 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가 더 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방치하면 작은 곡선이 급격히 커지고 결국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아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조기 발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기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허리를 숙였을 때 한쪽 등이 더 솟아오르는 경우나 똑바로 섰을 때 어깨나 골반 높이의 차이가 심할 경우, 그리고 가방을 멜 때 한쪽 끈만 자꾸 내려오는지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초기의 작은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척추가 더 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바른 척추를 위해서 부모님은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세요. 첫째, 아이 몸에 맞게 책상, 의자 높이 조절. 요즘 아이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이때 책상과 의자 높이가 몸에 맞지 않는다면 구부정한 자세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척추 건강에 좋지 않고 이는 측만증뿐 아니라 디스크나 협착증 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으로 매는 가방은 피하기.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매면 그쪽으로 무게가 집중됩니다. 이 습관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성장기 시절에는 양쪽 어깨로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방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셋째, 곡목 방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게임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요즘은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눈이 작은 모니터에 집중을 하면 턱이 앞으로 빠지면서 곡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목은 자세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척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수영, 스트레칭 같은 전신 균형 운동이 좋고요. 특히 등, 허리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의 곡선을 측정해서 진단하는데요. 척추의 각도를 측정하는 호흡 각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도는 10에서 20도이며 대부분 외관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등도는 20에서 40도이며 어깨 높이 비대칭, 갈비뼈나 허리의 비대칭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은 40도 이상이며 외관상의 변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도는 성장이 남아있는 청소년의 경우 만곡이 더 진행될 수 있으므로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진행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등도는 성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만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악화를 막기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보조기는 하루 18에서 23시간 정도 착용하여 척추가 더 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중증은 성장이 남아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정상 각도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양한 치료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수 재활 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변형이 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일상 동작 교육을 진행해 평소 생활 습관과 자세에 대한 교정을 도와줄 수 있고요. 운동 치료를 통해 신체 전반적인 근육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기 척추 변형을 억제하고 척추의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 감소와 자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아 척추 측만증은 조기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관리하면 더 휘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세가 안 좋아서라고 넘기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로 아이의 척추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